최근 미국, 특히 텍사스에서 총격 사건이 끊이지 않고 있습니다. 한인타운에서 아시아계를 겨냥한 총격이 벌어진 지 채 2주도 지나지 않아 초등학교 총기 난사 사건으로 무려 21명이 희생된 건데요. 누구보다 더 불안에 잠겨 있는 한인들을 안미향 리포터가 취재했습니다. 꽃과 풍선, 인형을 쌓아봐도 가족을 잃은 슬픔을 달래기엔 역부족입니다. 지난달 초등학교 무차별 총기 난사로 21명이 숨진 참사의 추모 현장에는 아직도 슬픔만이 가득합니다. Whenever I found out that it was fourth graders, it took me back to my baby girl, because she was about to be 10. You know, my baby is not about. She's not going to graduate. She's not going to marry. 이번 초등학교 총격 참사는 같은 주 한인타운 미용실 총격으로 한인 3명이 다친 지 2주가 채 되지 않은 때 벌어져 시민들을 더 큰 충격에 빠뜨렸습니다. 특히 미용실 총격 사건 당시 범인이 아시아계의 증오 감정을 품고 있던 것으로 드러나면서 한인 상권은 직격탄을 맞았습니다. 총격 사건이 발생한 한인타운의 미용실입니다. 일부 한인 업소들은 총격 사건 이전 상태로 회복하고 있지만 이곳 한인 상권이 과거의 활기를 되찾기까지 시간이 걸릴 것으로 보입니다. 같은 날 코로나 때문에 힘들어서 저기 했는데 또 이런 상황이 여기서 났으니까 정말 아름다워요. 제가 총각일까봐 안 오는 거지. 손님이 많았잖아요. 더군다나 저기는 머리하다. 텍사스는 미국에서도 총격 사건이 많기로 손꼽히는데도 총기 휴대 제한 연령을 21세에서 18세로 오히려 낮췄습니다. 미국 내 27개 주가 총기 안전을 강화하기 위한 법안을 통과시킨 것과 달리 규제가 오히려 헐거워지고 있는 겁니다. These kids wouldn't have died had this governor and his Republican colleagues had a few bills in place, had some laws in place that would have restricted access to this type of weaponry. What's happened here isn't right. 한인들은 이번 총격 사건을 계기로 한인타운 공식 지정과 그에 걸맞는 지원이 필요하다고 목소리를 모읍니다. 댈러스 한인타운은 LA나 뉴욕 등의 한인 밀집 지역과 달리 시 차원의 공식 지원을 받지 못해 범죄에 쉽게 노출될 수 있다는 겁니다. 스페셜 디스트릭트로 제정이 되면은 시나 경찰국에서 좀 더 어텐션을 받을 수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어요. 저희가 기대하는 부분은 이쪽 비즈니스 하는 사람들의 치안 문제를 더 안전하게 할 수 있다고 저는 기대를 하고 있고요. 많은 분들이 그 워치타워가 딴 데로 갈까봐 걱정하세요. 그거 이제 요번에 이게 이제 안 좋은 이제 사고가 난 후에는 그 패트롤 카드 많이 오고 서빌리언 카메라도 있고 또 이렇게 워치타워가 있어서 좀 세이프한데도 불구하고 장사에 지장이 많이 있다고. 댈러스 경찰은 사건 후 한인타운 순찰 인력을 추가 배치하고 감시 카메라 석 대를 새로 설치했다고 밝혔지만 미국 전역에서 하루 평균 약 2건의 총기 난사 사건이 일어나는 상황 속에 한인들은 여전히 불안감에 시달리고 있습니다. 미국 텍사스에서 YTN월드 안미영입니다. 우크라이나 전쟁 여파로 우리나라는 물론 전 세계 기름값이 고공행진하고 있습니다. 라오스의 상황은 더욱 심각한데요. 기름값도 문제지만 휘발유를 사고 싶어도 구하기 어려운 연료난에 진풍경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손미자 리포터가 카메라에 담았습니다. 갈색 액체를 물병에 담고 거리로 나온 사람들. 병 안에 든 건 휘발유입니다. 연료난으로 주유소 대부분이 문을 닫자 미리 기름을 사둔 이들이 웃돈을 받고 팔려는 겁니다. 간신히 기름을 확보한 주유소 앞에는 대기 행렬이 길게 늘어섰습니다. 뙤약볕 아래 길게는 2시간까지 기다려야 하는데 오랜 시간 기다려도 원하는 만큼 기름을 채울 수 없습니다. And also I heard that you can only fill up 30,000 kip, like 1.5 liter. And it's nothing. The motorbike is 3 or 4 liters, and then you come back again. Not even 30,000 is not enough to fill up the gas tank. So
everybody's just going to have to be more aware of how they're driving. 휘발유 구하기가 그야말로 하늘의 별 따기가 됐습니다. 우크라이나 전쟁 여파로 국제 유가가 상승한 데다 코로나 확산 이후 해외 관광객 발길이 끊기면서 외화 보유액이 부족해진 라오스 정부가 휘발유를 충분히 수입하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앞으로 휘발유 구하기가 더욱 어려울 것 같아 저는 이렇게 20리터 정도 미리 구입해 두었습니다. 라오스에서는 현재 휘발유를 구입할 때 대량으로 이렇게 구입하고자 하는 이들이 늘고 있습니다. 기름 전쟁이 치열한 도심을 벗어나 시외 주유소를 떠돌며 기름을 한꺼번에 사들이거나 태국과 인접한 수도 비인티안에 사는 이들은 국경을 넘어 기름을 사오기도 합니다. 태국 넝카이라는 지역을 이동해가지고 거기서 기름을 사서 들어온다고 하고 있고요. 루앙프라방 같은 경우에는요, 지금 현재 교민들은 외부 나가는 걸 자제하고 있고요. 만약에 나가야 되는 일이 있거나 그럴 때에는 저희가 걸어가거나 아니면 자전거를 타고. 기름 쟁탈전 속에 뒷거래가 성행하자 라오스 정부는 거리에서 기름을 파는 행위를 법적으로 금지했습니다. 라오스는 지난달 외국인 입국을 재개하면서 외화 수입 증가에 따른 휘발유 추가 확보를 기대하곤 있지만 상황은 여전히 불투명합니다. 라오스 루앙프라방에서 YTN 월드 손미자입니다. 러시아와 우크라이나 전쟁의 장기화로 각국이 경제적 어려움에 빠졌습니다. 그런데 아랍에미리트 두바이는 전쟁의 영향으로 오히려 국가 경제 전망에 파란불이 켜졌다는 분석이 나옵니다. 어떤 상황인지 원효환 리포터가 전해드립니다. 항공사 승무원인 김하나 씨는 요즘 장을 볼 때마다 부담이 커집니다. 하루하루 밥상 물가가 오르는 게 눈에 보이기 때문입니다. 확실히 체감이 좀 되는 것 같아요. 한 10%에서 15% 정도 올랐던 것 같은데 사실 이런 거는 거의 매일 먹는 거잖아요. 조금 부담스럽기는 하네요. 기름값도 마찬가지입니다. 일반 주유소에서 최근 리터당 기름값도 2배 가까이 올랐습니다. 확실히 체감이 되죠. 우크라이나 전쟁 전에는 보통 600원, 700원, 코로나 때도 600원, 700원 하던 게 현재 하나 기준으로 1,200원 정도 하니까요.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 이후 전 세계를 덮친 인플레이션. 이처럼 두바이 역시 전쟁의 장기화로 개인의 생활 부담이 늘고는 있지만 전체 인구의 85% 정도가 외국인인데다 나라 전체로는 역설적인 경제 효과를 보고 있습니다. 원유 가격 상승으로 올해 들어 아랍에미리트의 원유 부분 수익은 크게 늘고 있습니다. 원유 수출 수익은 지난해 말 기준 4,800억 드람, 하나 약 166조 5천억 원에서 올해는 7천억 디람, 약 242조 8,500억 원에 이를 것이란 전망이 나옵니다. 이런 흐름에 힘입어 국제통화기금 IMF는 아랍에미리트의 올해 경제 성장률을 4.2%로 예측했고 국제금융협회는 최대 6.3%에 이를 수 있다고 분석했습니다. 그 이유로는 첫 번째로 고유가를 들 수가 있습니다. 그 최근 3개월간 100불을 계속해서 상회하고 있는 그 유가 수준을 보면 여기에 그 균형 재정 유가 수준이 67불, 70불 중반대 그 정도임을 감안할 때 그 부분은 확실히 그 UAE 경제 전망에 대해서 굉장히 긍정적인 영향으로 요인으로 작용을 한다고 볼 수가 있겠고요. 전쟁 이후 발이 묶였던 러시아 자금이 상대적으로 투자가 자유로운 두바이 부동산 시장에 몰리면서 외화 유입이 늘고 있는 것도 주목할 점으로 분석됩니다. 바다가 보인다든지 그런 지역을 굉장히 선호하시는데 어떤 지역에 따라서는 정말 임대 가격이 2배가 올랐고요. 집 가격도 2배가 올랐습니다. 그래서 지금 가장 저희들이 피부로 느끼는 것은 두바이의 부동산 시장을 요즘 러시아 분들 흔들고 있다. 우크라이나 전쟁에 따른 고유가 사태가 두바이의 경제 성장 전망에는 오히려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가운데 아랍에미리트 정부는 비석유 부분 사업에도 공격적인 투자를 이어가면서 고유가 시대 이후를 대비하고 있습니다. 아랍에미리트 두바이에서 YTN 월드 원현입니다.
동남아시아의 대표적인 휴양지 필리핀 세부가 최근 코로나19 방역 규제가 완화되면서 손님 맞이로 분주합니다. 여름 휴가와 방학철을 앞두고 한 달 살기 같은 장기 여행 문의도 부쩍 늘었다는데요. 필리핀 세부에서 이지수 리포터입니다. 지난 2월 국경을 열고 외국인 관광객 입국을 허용한 필리핀 세부. 최근 백신 접종자에 한해 PCR 또는 신속항원 검사 음성 확인서 제출 의무도 없앴습니다. 이처럼 코로나19 방역 규제가 해제되면서 오랜 시간 움츠러들었던 관광업계는 활기를 되찾고 있습니다. 관광지기 이후 여름휴가, 추석 연휴 한 달 살기 여행으로 점점 문의가 많이 늘어나고 있는 추세입니다. 한국 세부 주 2회 운행되는 비행편이 늘 만석인 상황입니다. 지난 2월부터 2달 동안 필리핀을 찾은 한국인 관광객은 5,500여 명. 현재 주 2회 운항하고 있는 한국과 세부 정기 노선도 수요가 늘면서 증편될 예정입니다. 특히 7, 8월 여름 휴가와 방학철을 앞두고 한 달 살기와 같은 장기 여행 문의가 부쩍 늘었습니다. 코로나19 장기화로 지친 이들 사이에서 휴식과 어학연수를 겸한 장기 여행에 대한 관심이 높아진 것으로 분석됩니다. 필리핀 같은 경우에는 영어를 함께 배우실 수 있는 장점이 있기 때문에 자녀분들과 함께 오시는 한 달 살기일 경우 거의 대부분이 어학연수를 함께 병행하시는 것 같습니다. 하지만 필리핀 물가 상승률을 고려하지 않고 예산을 너무 적게 잡았다가 실망하는 경우가 종종 있다고 관련 업계는 조언합니다. 필리핀 통계청에 따르면 지난 4월 소비자 물가 지수는 4.9%로 3년 만에 가장 큰 상승폭을 기록했습니다. 2019년 아프리카 돼지 열병에 이어 코로나19와 태풍 피해로 인해 물자 공급이 원활하지 않아 특히 밥상 물가가 크게 치솟았습니다. Well, for a family base of 3, if you wanna live in Cebu for at least a month, well, let's think about around $2,000 at least. 동남아라고 그래서요, 물가가 너무 저렴하게만 생각하시면은 렌트비라든지 이런 것들이 그렇게 저렴하지만은 않습니다. 최소한 한국에서 한 달을 생활을 하시는 그런 비용 정도를 준비를 하셔야 할 것 같습니다. 코로나19로 억눌렸던 해외여행 심리가 살아나면서 필리핀 세부도 경제회복에 대한 기대감이 높아지고 있습니다. 필리핀 세부에서 YTN월드 이지수입니다. 지난 3월 방역 규제를 전면 해제한 프랑스에선 대규모 행사들이 정상적으로 열리고 있습니다. 한동안 모이지 못했던 프랑스 한인사회 역시 다시 활력을 찾은 모습인데요. 각 지역 한글학교 학생들이 3년 만에 한자리에 모여 우리 문화를 체험했습니다. 현장에 강하나 리포터가 다녀왔습니다. 지중해의 바람을 느낄 수 있는 프랑스 남부 도시 세트에 사물놀이 장단이 울려 퍼집니다. 아이들이 고사리 같은 손으로 장구채를 들고 우리 전통 가락을 체험합니다. 한국 문화 체험에 한식이 빠질 수 없습니다. 간장을 이용해 궁중 떡볶이도 만들어 봅니다. 파리와 디종, 스트라스부르 등 프랑스 내 8개 한글 학교에 다니는 학생들입니다. 직접 먹고 이제 또 이거 직접 만들고 이제 또 나는 한 번도 여기 이런 떡볶이를 안 먹어봐서 내가 한국 사람이고 이제 한국이 재밌어서. 엄마가 한국 사람이라서. 맛있어요? 네. 뭐 안 먹어? 만들었어요? 혼자서? 네. 3년 만에 정상적으로 열린 프랑스 한글학교 청소년 캠프에는 한인가정과 한불 다문화가정 140여 명이 모여 2박 3일 동안 우리 문화를 체험하고 정체성을 되새겼습니다. 다문화 가정 엄마나 아빠가 한국 사람인 아이들도 100% 프랑스인이라고 생각하지는 않을 것 같아요. 그래서 한국의 문화를 아는 것도 자기의 그 정체성을 알아가는 데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하고요. 한류 열풍에 힘입어 한국어 수요가 날로 늘고 있는 프랑스. 프랑스 전역에 등록된 한글 학교는 이제 17개, 학생은 1,200여 명으로 늘었습니다. 한국어 정규 과목으로
중학교, 고등학교에서도 꾸준히 늘어나고 있으며 한국어 수업이 열리기 바로 전 단계의 수업들도 꾸준히 늘어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프랑스 내에서는 한국어에 대한 열기가 전 세계, 유럽을 떠나 전 세계 어느 나라보다도 열기가 높다고 그렇게 알려져 있습니다. 체계적으로 한국어를 배울 수 있는 한글학교의 역할이 더욱 중요해진 만큼 양질의 교육을 제공하기 위한 한국어 교원 연수 프로그램도 올해부터 다시 대면 행사로 진행될 계획입니다. 프랑스 세트에서 YTN 월드 강하나입니다. 미국에 입양된 한인 입양인 출신 화가가 특별한 전시회를 열었습니다. 세계 곳곳에 흩어져 사는 입양 한인들의 어릴 적 사진을 모아 초상화 작품으로 남겼는데요. 전시회장에 조인영 리포터가 다녀왔습니다. 중년 여성이 한 그림 앞에 섰습니다. 그림 속 아이의 얼굴과 손을 어루만지며 한동안 자리를 떠나지 못합니다. 1973년 3살 때 미국으로 입양될 당시 입양기관에서 찍은 흑백 사진이 초상화로 재탄생했습니다. I wonder about the little girl that is in that picture and what she experienced in those years that she was in Korea. And left in a park and taken to an orphanage as an infant, and then moved to another orphanage before I was adopted out to the United States. 한인 입양 아들이 초상화에는 한국을 떠나던 당시의 모습이 사실적으로 담겨 있습니다. 그림 속 아이들은 모두 영문 이름과 입양기관에서 부여받은 번호를 가슴에 붙인 채 저마다의 표정을 짓고 있습니다. 이 아기들이 가지고 있는 입양기관에서 붙여진 그 번호하고 영문으로 된 이름 특히 인상적이었고요. 이제 그러면서 이제 이 아이들 눈을 봤을 때 좀 너무 뭔가 이제 얘기를 하고 있는 것 같은데. 입양인들의 앳된 얼굴을 초상화로 남긴 사람은 한인 입양인 화가 에이미 헤르젤 씨. 화가 역시 1968년 4월 경기도 여주의 한 시장에서 버려져 2살 때 미국에 입양됐습니다. 성장 과정에서 숱하게 따라온 정체성 고민과 인종차별의 시선, 어린 시절의 아픈 기억을 그림으로 치유할 수 있었습니다. This exhibit really was about me looking at this artifact of their adoption photo, thinking about them as they have grown into adults and sort of bearing witness to their lives and to the very, very important roots of their lives and their Korean identity. 전시회를 준비하는 과정에서 세계 곳곳에 흩어져 있는 한인 입양인들은 작품을 통해 친가족과 자신의 뿌리를 찾고 싶다는 간절한 소망을 전했습니다. 주최 측은 이제는 모두 성인이 된 한인 입양인들에 대한 주변의 관심이 무뎌지지 않도록 이번 전시를 기획했다고 밝혔습니다. 서로들 네트워킹 하면서 관계를 맺으면서 서로들 자기 자신들이 치유를 한다고 그거를 기대하더라고요. 입양아 커뮤니티뿐만이 아니고 한인사회 커뮤니티, 아시안 커뮤니티랑 네트워킹 하면서 그러면서도 자기네들 치유하는 데 도움이 됐으면 이제. 이번 전시회가 잃어버린 삶의 뿌리와 기억에 다가가고자 하는 한인 입양인들의 바람이 조금이라도 이루어지는 디딤돌이 될 수 있길 기대해 봅니다. 미국 필라델피아에서 YTN 월드 조인영입니다.